고용주예요. 미국은 고용주예요. 비싼 가격에 물건 만들어도 괜찮아. 대신에 미국민들을 고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되고, 트럼프가 의도했는 저는 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미국 시장이 또 좋아지게 되고, 이게 선순환적인 골디락스가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2000년도에 이제 중국을 대신할 국가가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 고금리 정책이 터졌을 때까지 지금 준비를 다 해놨지 않을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을 붕괴시키지 않는 한 이것만 해도 수익이 납니다. 말로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말로 하지 않고 제가 계좌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해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부라는, 각국의 정부가 그 화폐에 대해서 보증? 네, 신용 보증을 해주는 거고. 이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코인이라 그러니까, 언론 보니까 뭐 코인이 난리 났다 그러고 오른다 그러니까 이 코인도 오르는 줄 아시고 계속 이것을 매입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중국과 미국 관세 전쟁, 환율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무조건 미국이라고. 아, 그렇겠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린, 다들 이제 미국이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간단해요. 고용주예요. 미국은 고용주예요. 그 미국이 돈을 우리한테 너 이거 물건 만들어 라고 해서 돈을 주고 우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고용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일을 시키다가 이제 일을 안 시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손해냐 하면 일을 안 하는? 네, 백수가 돼버리잖아요. 일을 할 사람은 많고. 네네. 그게 지금 중국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물건이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공장이라고 불렸는데, 이 물건을 사갈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관세를 올려버리게 되면 더 비싼 가격이 되면은 물건이 남아 돌게 되고, 그게 경제 공황이잖아요. 물건이 남아 돌고 소비자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갈 거고,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물건을 사오는 입장이거든요. 자기 돈을 풀어가지고 저렴하게 물건을 사왔었는데, 이제는 네가 물건을 우리한테 팔기 위해서는 관세, 돈을 좀 더 지불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물건을 팔아온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에 팔게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뭐 예전에 100만 원치 팔았다면은 이제는 한 75만 원치 정도밖에 못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미국은 원래 무역 적자고 자기들이 물건을 내다 파는 거는 원래 많이 못 팔았어요. 뭐 군수물자 위주로 하고 뭐 특별한 기술 위주로 팔았기 때문에. 다만 가장 걱정되는 거를 인플레이션을 가장 걱정하는데, 대신에 미국 안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저는 착한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해요. 착한 인플레이션.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 자체로는 원래 미국 내에서 물건을 만들게 되면은 노동력이라든지 인건비, 그리고 뭐 물류시설로 인한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높은 가격으로 만들다 보니까 중국 제품하고 경쟁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물건을 만들기보다는 수입을 해서 물건을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는 해외에 있는 이 기업들을 미국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물건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만들어라. 네, 비싼 가격에 물건 만들어도 괜찮아. 대신에 미국민들을 고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되고, 그 소득으로 다시 제품을 구입해 줄게. 다만 우리 수입해놓은 물건에 대해서는 안 살 거야.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금리, 금리를 높여가지고 해외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이제 미국을 만드는. 그래서 트럼프가 의도했는 저는 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착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 돈이 돌기면서 경제가 더 활성화되게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파월은 금리를 인상시킬 거고, 그리고 이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이 달러들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또 미국 시장이 또 좋아지게 되고, 이게 선순환적인 골디락스가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미국 중심으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전 그게 하나의 보여준 지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저는 무조건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그 한 나라 경제를 원활하게 잘 돌리려면은 의도해서 이제 인플레를 살짝 발행시키는 1년에 한 3% 정도 물가 상승률, 뭐 그런 부분에서 말씀 주신 거 이제 착한 인플레.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그런 자기네들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살짝 올려서 어느 정도의 적당한 인플레를 만드는. 그게 일본이 붕괴되고 나서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았을 때였고, 2001년도에 미국이 이제 버블 붕괴가 결국 오잖아요. 결국에는 뭐 이것도 경제가 언젠가 터지잖아요. 그리고 터지고 나서 그때 미국이 했던 게 중국이었거든요. 이제 자기들 경제가 무너졌으니까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금리가 낮추면은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높은 물가를 대체하기 위해서
중국의 이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중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2000년도에 이제 중국을 대신할 국가가 인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쿼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쪽에다가 뭐 물류 시장이라든지 만들겠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그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 고금리 정책이 터졌을 때까지 지금 준비를 다 해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겠지만 아까 그 미국에서 고용주 입장에서 네. 중국을 고용해서 야, 네, 싸게 네. 물건 만들어 했는데 네. 좀 이제 자꾸 도전하고 네, 하니까 거죠. 그래? 그러면 너가 거래 끊고 인도 애들한테 네. 자 인도 좀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네, 경제잖아. 네. 그 달러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지금 중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브라질하고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인도였나? 제가 인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브릭스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브릭스 화폐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달러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한테 먼저 아시안 통화를 만들자라고 했어요. 유로처럼 그렇게 만들자고 했었는데 일본이 이제 싫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싫다고 하면서 그게 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브릭스 화폐가 발행이 됐는데 저는 이 브릭스 화폐가 그 달러한테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게 브릭스와도 금을 본위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달러도 원래는 금본위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을 붕괴시키지 않는 한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오일 쇼크 사우디가 한번 도전했었어요. 그때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막 급등하니까 사우디가 오펙을 모아가지고 달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화폐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때 불커가 나와가지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금리를 올려가지고 결국 원유와 달러와의 경쟁에서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불커가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달러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사우디가 졌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고금리 정책이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이야기했던 그 골디락스, 미국 경제가 계속 좀 좋아지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도전하는 국가들을 좀 없애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오일 쇼크 때부터 사우디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대 일본, 그 다음에 소련 붕괴,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보면은 예전에 또 유로화도 한번 달러하고 같이 한번 붙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미국이 이겼네요. 앞으로 방어를 몇 차 방어까지 할지. 카카오의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근데 카카오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쓸 수밖에는 없겠죠. 근데 검열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아시잖아요. 다들 우리 지금 중국 번호는 다 중국에 다 넘어가 있다고 그런 얘기 나오니까 카카오가 무너진다고 새로운 대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안 쓰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10대 20대 분들은 카카오 안 쓰고 인스타에 이제 DM을 주고받는. 근데 지금 현재 경제에서 경제 주축인 30, 40대 50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지금 단기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이번에 AI였나? 그 기업이 카카오하고 같이 협업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카카오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그 해외에서 봤을 때도 카카오에 대한 인지도는 충분히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거는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질문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그 디지털 화폐를 웬만큼 다 준비를 해놨어요. 벌써 시뮬레이션까지 다 끝내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근데 카카오가 그 디지털 화폐에 지갑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밑에 계열사에 거기서 그 보안을 담당을 해요. 카카오. 온라인 지갑으로 카카오를 쓰게 되고 인터넷이 안 될 때 있잖아요. 인터넷이 안 되면은 카카오를 그 디지털 화폐를 사용 못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오프라인을 맡고 있어요. 지금 디지털 화폐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 가지고 저는 추후에 디지털 화폐가 좀 사용하게 되면은 카카오가 그때쯤에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청춘부동산이고 저는 주로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같이 이제 뭐 소개하는 그런 영상, 그리고 사전 점검 영상, 또 가성비 있거나 좀 예쁜 집 같은 걸 좀 소개하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강의를 할 때 교과서적인 강의를 해요. 정석적인 거, 가치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것만 해도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종목을 매매하게 되면은 한 1, 2년씩 안 팔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수익이 나는데 그거를 제가 말로만 이제 보통 대부분 그냥 말로만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말로 하지 않고 제가 계좌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해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강의 가면은 전 제일 먼저 제 계좌를 오픈해서 보여드려요. 그래서 지난 뭐 1년간 이렇게 매매를 종목을 이렇게 사고 팔았고 현재 수익을 보면은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났는데 이게 뭐 테마주나 급등주 뭐 단기적으로 사고 팔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정석적으로 교과서에 나온 방법대로 매매를 했는데도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드려요. 그 언제 한번 저희한테도 통장 한번 보여주나? 저 지금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진짜. 어제도 그 강의 가서 보여드렸고요. 제일 먼저. 네. 그러면 코인은 안 하세요? 그래요? 아니, 코인은 가치가 네, 맞아요. 가치가 없어요. 네, 가치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가치도 앞으로 있다고 보는 건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금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지난 수천 년간 만들어졌는 네네네. 우리만의 약속이 있는 네네네. 거잖아요. 가상화폐가 가치 있는 성향을 가지게 되려면 몇백 년이지 몇천 년이 지나야 되는 거고 실제 변동성이 코인은 크잖아요. 네네네.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유동성이 많이 휘둘리는 거거든요. 화폐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정부의 신용을 담보로 했는 채권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 가상화폐는 누구나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누가 책임져 주지도 않아요.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에도 근본이었기 때문에 달러라는 그 네. 채권을 미국에 가면은 금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가상화폐는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차피 그 화폐도 근본이라 하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근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화폐를 찍어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장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라는 각국의 정부가 그 화폐에 대해서 보증? 네, 신용 보증을 해주는 거고 똑같은 게 이재용이 채권 발행하는 거하고 제가 채권 발행하고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게 화폐 간의 결국 환율로 이제 보이는 건데 저는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믿지 않습니다. 50만 원씩은 한 번씩 해본 적이 있어요. 요즘 워낙 이슈되고 네. 미국에서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되게 이슈가 돼서 그런 화폐로 가는 건 괜찮은데 네. 이 시점에 또 사기꾼들이 덤벼드는 게 뭐냐면 코인을 발행해 주겠다 내지는 암호화폐를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다단계 하는 쪽에서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사기를 많이 치고 있거든요. 이건 빨리 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조심을 시킨다든지 어떤 그걸 좀 신호를 좀 줘야 될 시그널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정치인들도 그걸로 많이 해먹? 정치인들도? 솔직히 가상화폐 그냥 이제 뭐 가치도 없는 거 그냥 줘놓고 갑자기 이거를 막 상장시켜가지고 네. 막 띄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 위에서 팔아버리게 되면 옛날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많이 이번에 법관님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다단계 그러니까 이 금융 사기 이런 거는 그 모 희대의 몇 조짜리 그 다단계도 투자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일정의 수익을 줬는데 이 코인만 그냥 돈 받아서 코인만 이렇게 주니까 수익이 없는 돈 그냥 다 사기치는 거죠. 돈 다 받아가지고. 네네. 수익을 주지도 않고 코인으로 주니까 이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코인이라 그러니까 언론 보니까 뭐 코인이 난리 났다 그러고 오른다 그러니까 이 코인도 오르는 줄 아시고 계속 이거 매입하는 시는 거예요. 그런 사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데 다단계는 또 모집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기의 가능성이 많고 사기로 지금 많이 연루가 돼서 이제 구속도 많이 되는데 코인은 모르겠어요. 현금을 줬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 코인을 줬기 때문에 사기로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인지 그걸로 사기를 많이 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디에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뭐 북한이 미사일 쏘기 전에 분명히 간첩들이 풋옵션 사뒀을 거라고.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로 시작해서 경제 모든 파트 얘기까지 너무 상세하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또 얘기를 가지고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응해 주십시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이렇게 시황적인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실 분이 좀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렇죠. 천만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우리 채널 부동산 이야기만 하다가 또 전체적인 경제 얘기도 하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